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애플님께서 또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고민 사연을 보내주신 애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민 사연이 아니네, 질문이네요. 죄송합니다. 예전보다 편의성이나 살기는 좋아졌으나 결혼이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편해진 세상은 맞아요. 기술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적으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의인의 삶이 윤택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하나 꼽아볼까요? 이거는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밖에 안 나가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배달 주문도 옛날같이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로 그냥 버튼 몇 개 눌러가지고 내 주소지 입력 저장해놓고 이제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배달이 돼요. 그냥 누워서 손 하나 깐딱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걸 요즘에 조립식 컴퓨터로 일반 사람이 또 조립도 가능하고, 그리고 옛날처럼 컴퓨터 비싸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컴퓨터 사려고 가면 한 300을 줬어요. 비싼 600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뭐 게이밍 컴퓨터 정도 한 120만원 선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뭐 그리고 TV 같은 것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TV 같은 거 유선 방송이 다 했습니다. 유선 켜봐야 옛날에 어제 했던 거 다시 보기 재방송하고 만화천에 있었고,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 유선 채널 켜봐야 채널이 한 18개, 20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 화질도 꾸렸고.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집에 뭐 있습니까? IPTV라고 해가지고 셋톱박스도 이제 그냥 꽂기만 하면 잘 모뎀에서 이제 신호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TV가 나오죠. 깨끗하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최소 못해도 최소가 120개. 저희 집도 최대 210개 나옵니다. 네, 210개.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나와도 안 봐요. 그렇게 나와도 안 봐. 아무튼 살기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 뭐 버스 같은 것도 배차 시간 같은 거 다 나오죠. 전광판에. 옛날에 버스가 언제 나온지 몰랐어요. 언제 온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차 시간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뭐 한 번 기다리면 1시간 넘게 걸리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배차 시간 정확하게 지키죠. 버스 기사들이. 안 지키면 밀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좀 일이 많이 후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정각의 시간이 딱 맞춰갈 버스가 와요. 예,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편해졌습니다. 그 여러분 동네에 지하철 같은 거 생겼고, 예. 그리고 웬만한 데 아스팔트 블럭 다 깔렸고, 옛날에 흙바닥 길도 많았는데, 그리고 가로수도 생겼고, 아무튼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결혼이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뭐 출산율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나라 1분기 출산율이 0.83명이고요. 서울 출산율이 기가 막힙니다. 서울이 2021년 1분기 출산율이 0.6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0.6이에요. 지방보다 더 떨어집니다. 월등하게. 예, 대단합니다, 이거. 예. 이거 전 세계에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예. 서울이 이런 도시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많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산율이 낮고 결혼을 안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율이 낮아진 건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여기 남자분들 위주니까 남자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저도 남자니까. 일단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졌습니다.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남자 쪽에 대한 자격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여자분들도 까다로운데 솔직히 남자에 비하면 난 낫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반 결혼이 말이 반반 결혼이지 실제로 반반 결혼인 건 드물다고 했잖아요. 저는 반반 결혼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결혼하신 분들 주변에 보면 다 남자 쪽에 취업 많이 했습니다. 여자는 혼수만 했습니다. 아직도 이 틀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몰상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몰상식합니다. 왜냐? 옛날처럼 집이 남자 쪽에 충분히 장만할 수 있을 만한 집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왜? 오히려 혼수는 옛날에 지금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혼수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혼수는. 근데 집값만 올라간 거예요. 누가 부담이 심하겠어요? 남자 부담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혼수는 옛날에 300, 지금도 300, 옛날에 3000, 지금도 3000이야. 올 TV 같은 경우는,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려갔다니까요. 에어컨도 가격이 내려갔어요, 옛날에 비하면.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 TV도 가격이 내려갔죠, 여러분. 지금 65인치가 100만원 안 합니다. 100만원 안 해요. 한 70인치 넘어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65인치면 여러분 삼성 거 사더라도 한 80만원? 거의 에이지가 100만원 언저리. 중국 거 사면 한 4, 50만원. 중소기업 거 사면 4천만원입니다. 여자분들이 이걸 이해 안 해주죠. 남자다 이만큼 사기 힘들다는 걸 이해 안 해주고, 아직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가전제품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전자기기 가격은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제자리 아니면 약간 내려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TV 생각해요. TV PDP TV가 50인치 넘어가는 200만원, 300만원 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뒤통수 큰 거. 불안과 시절에는 30인치만 넘어가다 100만 넘었어요. 근데 지금 65인치가 100만원 안 넘어요. 네, 안 넘어요. 에어컨도 여러분, 옛날에도 에어컨 있잖아요. 스탠드가 비쌌어. 근데 지금도 스탠드가 비싸긴 한데, 한 150 언저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거 아니면, 일반 거실에 쓰는 거면, 한 10평에 돌리는 거면, 카로니 먹으세요? 150에다가 스탠드까지 하면 200. 제가 최근에 에어컨 샀잖아요. 요즘에는 에어컨 사면 공기청정기까지 서비스로 줍니다. 그렇게 해도 200 안 넘어요. 200 언저리 쓰죠. 옛날에 이렇게 샀으면 300 가까이 깨졌습니다. 원래 가전제품은 내려갔다니까, 가격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냉장고도 옛날에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납니다. 냉장고도 가격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포도 같은 경우에 막 30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포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200만원 초반대면 살 수 있어요, 비싼 거는. 내려갔어요, 여러분. 내려갔다니까요.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잖아.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자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보면 여자분들 중에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솔직히 여자분들 여러분 돈 모아서 자기 집 샀다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할 시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결정사 망하겠네요. 제 얘기 들으니까 결정사 망하겠네. 남자, 내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뭐 결혼을 못 매가지고 자꾸 여자한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런 거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분들도 준비해야 될 거 많고,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은 거 사실인데 솔직히 남자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남자에 비하면 안 높아요. 여- 남자는 솔직히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이해 안 해주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된다 생각하죠. 자기들 그만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여기 요만큼만 능력도 없으면서 남자들한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 받아줍니까? 미쳤냐? 내가 그거 왜 받아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불신의 감정.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란 제도가 너무 불공정하다. 또 얘기하는 사람 늘어났습니다. 여자분들도 불공정하게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남자들이 더 불공정해. 남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아까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살림도 같이 해줘야 되고 잔소리도 하면 안 되고 와이프한테 다 맞춰야 되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 다 와이프한테 맞춰서 삽니다. 왜 맞춰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쓸데없이 싸움 일으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돈도 내 돈 아니잖아. 돈 벌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용돈 내가 한 500 벌어도 와이프한테 다 뺏겨가지고 용돈 받아 생활해야 돼. 근데 자기는 그 돈 받아가 어디 쓰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돈 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무슨 돈 관리 잘해?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만. 아니 돈 관리 잘 쓰면 어떻게 혼수를 3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생각을 했겠어? 아니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했겠어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특히 남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결혼하고 나면 사람 바뀐다고 하면 사람 안 바뀝니다. 왜 그런 사람 있죠. 결혼 전에는 좀 사람이 좀 안 보이는데 결혼하고는 좀 바뀌겠지. 무슨 뭘 바뀌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돈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결혼하니까 이 돈 내가 관리할게. 여러분 이거 공정하다 생각합니까? 아무리 결혼을 하더라도.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아 당연히 그런갑다. 약간 국룰처럼 받아들였는데 지금 얘기가 틀렸어요. 돈 관리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했으니까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아서 결혼했겠지. 요즘 어이구. 거래처 인수한다고 잡음이 많아 무섭네요. 올려놓은 영상은 꼭 봅니다. 만난 거 사드세요. 아유, 로로니 감사합니다. 아유, 뭐잘 되면 좋은 거죠. 로로니 감사합니다. 편의점 알바가 솔직히 냉장이 그 직업이야 그게?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아니죠. 그거는 임시죠. 임시. 우리가 말하는 직업은 회사라고 맞춰지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직업이죠. 어떻게 그게 알바가 직업이 된 거야? 그냥 불공정합니다. 이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보통 예전에 여자들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남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왜 다 뺏기고 살아야 되는데? 왜 돈 버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내가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요즘 그래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 난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잖아. 어머니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해. 아버지 탓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우리나라 같은 게 어머니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끼칩니다. 학원도 어머니들이 보는 경우가 많고
교육도 어머니한테 다 맡기는 거단 말이야. 아버지 일하는 신경 못 쓰고. 보통 우리나라 집안이 그렇잖아요. 과연 난 그런 생각 들어요.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교육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잖아.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한테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 사고 치면 그 자식이 그 엄마라고, 그 자식이 그 아빠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공동명의요? 그러니까 맞잖아. 집을 사는데 공동명의. 아니, 집을 누가 샀어? 내가 샀잖아. 근데 왜 공동명의야? 이거 여러분 걸고 넘어져야 돼. 이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연장님 아주 좋은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연장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미쳤냐? 내가 힘들게 모아가 부모님한테 어렵사기 돈 받아가지고 힘들게 내가 만든 나만의 어떤 그런 노래 결정체 때 그걸 네가 공동명의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제 남자들이 거기 예스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스를. 이 예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노! 내가 왜? 내가 미쳤냐? 넌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경각심 가져야 돼, 여자분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거죠. 높은 이혼율. 물론 우리나라 말고도 이혼율 높은 나라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거의 세계적으로 높죠. 선진국 아닙니까? 이혼 선진국. 지금 뭐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주변에서 이혼했다는 얘기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쌍 중에 한 쌍은 무조건 이혼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혼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해입니다. 손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손해지만 또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이혼했을 때 누가 손해야? 남자가 손해잖아. 우리나라 결혼은 룰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번 대로 만약에 공동명의 했을 때 이혼했으면 반반씩 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모아서 그다음 집 마련했는데 반반씩 떼어줘야 되고 그 애 태어나면 애 가져가는 쪽에서 양육비 줘야 되고 다 반띵해야 되고 서로 상처 있고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거야. 이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혼이 아니라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의 모험수가 된 거예요. 안정적인 어떤 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옛날에는 결혼에 대해서 뭔가 편안해지려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결혼을 해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모험수가 된 거예요. 이 사람과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도 모르고 이혼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혼이 뭐 대수냐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혼했을 때 리스크가 따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과 뭐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이 사람과 이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말 합니다. 차라리 파혼한 게 더 잘 됐다고. 차라리 파혼한 게 100배쯤이 잘 됐다는 얘기한다. 너 파혼 잘했다. 옛날 같으면 파혼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쪽팔려가지고 얘기 못합니다. 네. 어디 가서 나 파혼 당했어 얘기 못해요. 얼굴 못 두고 댕겨.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나 결혼 준비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끝내 각자 그냥 돌아서게 됐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변 사람들. 야 잘했다 그래. 야, 만약에 네 시골리고 혼인신고하고 난 상태에서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가 결혼할 때 집 사주고 다 했잖아. 아니 너무 요거 해달라는 게 많고 개입장 다 받쳐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캔슬을 걸었어.
야, 잘 생각했어. 너 걔밖에 없냐?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왜 괜히 어? 결혼해가지고 발목 잡히려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야, 축하한다. 우리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요즘에는 축하한다고 얘기한다. 야, 파혼에 딱 하면 축하해. 야, 그래, 니 이제 좀 정신 차리 드는구나. 어? 우리는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네가 결혼해서 혹시라도 뭐 혼인신고 도장 딱 찍으면 어떡하나 싶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졌다. 실제로 많아졌다니까 여러분. 제 방송에도 파혼하신 분 있었잖아요. 저희 박수 쳤습니다. 제 방송 시청자들하고 저는 기립 박수를 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수를 쳤습니다. 오히려 파혼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나중에 도장 찍고 이제 애까지 태어난 상태에서 이혼해버리면 이거는 돌이키기 힘들잖아, 맞죠? 이혼하다 하더라도 손해가 크니까. 그래서 높은 이혼일 때 어차피 결혼하다가 분명히 세 상 중에 한 상꼴로 이혼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내가 벌어놨던 거 다 줘야 되고, 혹시 애라도 있으면 애가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면 애한테 돈 더 줘야 돼요. 또 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막 결혼을 생각해서 이제 난 행복을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상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사실 뭐 한정환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은 이혼이라는 게 좋은 기억이 있으면 이혼 안 하죠.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이혼하죠.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더 서로한테 안 좋으니까, 서로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혼해서 좀 홀가분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나름의 상처죠. 각자한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게 안 된 거잖아. 돈, 시간, 감정 상당히 리스크를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 소식이라는 게 굉장히 흔해 빠진 소식이 돼버렸어.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자,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려면 너 왜 결혼하냐고 하면 이제 난 가정 만들면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아니면 그래도 남자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행복이지, 혼자 살면 호래비처럼 뭐하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자분도 그런 얘기 한다. 여자끼리 모이면 너 왜 결혼했냐, 너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면 에이 그래도 애 키우고 알콩달콩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그래 맞다,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해야 사는 거지 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아 그런 얘기, 그래 맞다, 결혼해야지, 이제 나이 들면 결혼해야 사는 거지,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 드는 돈 마는 동이에요. 아니면 반기를 들죠. 야, 그게 뭐가 행복이냐, 나이에 쫓겨가지고 외로워서 결혼하는데 그게 결혼이냐, 그 동거지. 그 남자들 말이, 남자끼리 있으면 야, 네가 뭐가 아까워서 거기 결혼하냐? 네 거기 가면 재산 다 뺏기고, 네 마음대로 돈 쓰지도 못해. 행복 좋아하네. 맨날 싸우는 주제. 지금도 싸우는 주제. 무슨 행복이야? 결혼하면 안 싸울 것 같아? 안정적인 삶?
돈 뺏기는 게 안정적인 삶이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오히려 있잖아요. 요즘 어떻게 된 거냐?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다 얘기를 잘 못해. 욕먹을 거 잘 못해.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결혼 안 한 사람이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반대가 된 게 상대적으로 요즘에 보면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보면 결혼 한 사람보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다 얘기를 못 합니다. 뭐가 행복하냐고. 오히려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 특히 콩깍지 씌워가 하지 마. 나처럼 후회한다. 근데 사는 거 봐봐. 이 사람 사는 거냐 이게? 너 웬만하면 혼자 살아. 어? 아무리 오래 이뻐도 결혼하고 화장 안 하면 똑같더라. 그냥 여자는 다 똑같아. 같이 살잖아. 다 똑같아 그냥. 사람 오래 안 가더라. 아, 또 지금도 전화 오네. 아, 오라고. 씨. 아, 가야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결혼이 행복하다 얘기를 잘 못해요.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면서 자라온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지. 현실을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모님 싸우고 이제 가정폭력 경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이라는 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이 가부장적인 유기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일어난 일을 남들한테 굳이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얼마나 부모님한테 뭐 맞는지 시달리는지 폭력당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밖으로 안 나온 경우가. 왜냐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폭력은 그냥 개인 집안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다고 딱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한쪽은 부모님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이렇게 잘 키운단 말이에요. 가정적인 어떤 굉장히 부모님한테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한쪽은 부모님 매일 싸웠어. 축제 사전 매일 싸우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행복하다 볼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겉으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얘기 안 해주면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왠지 싫어할까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결혼 얘기했으니까 출산 얘기해볼까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일단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 애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산부인과랑 이제 그 산후조리까지 해가지고 거의 400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산후조리원 한 3주 정도 가는 거 궁들입니다. 산부인과 출산비용 한 3, 40만 원 깨지고요. 산후조리원은 이게 그 지역마다 다른데 그냥 하루에 15만 원씩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15만 원. 3조라고 하면 한 300에서 한 300에 30, 50. 비싼 데 400. 출산하는 순간 그 달에 한 500원 깨집니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애 뭐 침대 있죠, 여러분. 아기용 침대, 젖병, 뭐 기저귀, 유모차, 육아용품 사면 아니 500 더 깨지겠네, 600 깨지겠네. 돈 깨지는 거야. 새 걸로 다 맞추면. 기하 급수적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 돈만 들어가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애 크고 나면 또 유치원, 어린이집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여러분. 중국은 힘입니다. 특히 외버리면 엄청 힘들어요, 외버리면.
이게 맞벌이면 모르겠는데 외벌이면 더 비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아마 남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 안 하신 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남자분 결혼한 남자 입장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원래 같이 맞벌이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애가 태어나는 순간 전업주부로 눌러 앉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은근히 있단 말이야. 그럼 외벌이가 되잖아 자연스럽게. 어? 나는 결혼해도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 얘기가 틀리잖아. 결혼한 남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고민이네요. 결혼을 전제면 아파트 사려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BMW X5 리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로로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이게 여러분 결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외벌이하고 맞벌이 차이 큽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라도 외벌이 버겁습니다. 공무원들은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외벌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대기업 해봐요 여러분. 대기업이 뭐 복지나 떡값이 많은 거지 평달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외벌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외벌이면 보통 만약 아파트 들어가서 아파트 대출금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금 이자 내면 한 달에 한 150 나와요 고정적으로. 집에 들어간다 관리비까지 170. 아파트에 산다고 치면 아파트 다이게 뭐 완전 매매로 들어가 산 게 아니라 아파트 연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어떻게 뭐 분양받거나 뭐 사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대출 끌어가지고 샀으면 대출 값에다가 매달 줘야 되는 대출금 2화까지 내면 평균적으로 한 130, 150 많으면 200. 그리고 관리비가 보통 20만원 30만원 한 20만원 들죠 30평 기준으로. 170만원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필수. 거기다 공과금 내면 그것만 200 넘게 나와. 그것만.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빚쟁입니다. 아파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 매매로 들어 순수 매매로 그러니까 빚 없이 그냥 완전 집 사가지고 뭐 갚을 일도 없이 들어간 사람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대부분은 뭐 부모님 좀 보태준 거 해가지고 예, 대출 받아가 들어가죠. 대출금이 한 3억 4억 많으면 6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외벌이를 한다고 생각해봐. 숨이 턱턱 막히죠 여러분. 그걸 한 2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와이프가 자기 주부하고 싶대요. 아, 이 지옥이면 지옥. 월급 나와도 돈 나고 생각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이거는 결혼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결혼해도 이 애를 많이 못 낳는 게 아직 우리나라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나왔다 하면 자릅니다. 잘라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공무원을 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공무원도 육아휴직이 길거든요. 한 3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복직도 가능하고 물론 이게 조직 사회에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아휴직이 사회에서 절대 좋게 보이지 않아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하라고 이렇게 지정해놨지만 뭐 좀 대기업 중견기업 되면 육아휴직을 그래도 좀
눈치 없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쓴다 하면 나가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애 낳았다고 그러면 이제 일 못하겠네.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정리해. 퇴직금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입덧도 하고 배불러 오면 어떻게 해. 여기 보는 눈도 있는데 자꾸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주나. 서로 신경 안 쓰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애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육아휴직이 이 독이 든 성배예요. 독이 든 성배.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 2명, 3명 넣기가 힘든 거야 이게.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까 돈도 많이 들지만 그리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는 우리가 결혼 안 한 사람도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어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일을 하는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교도를 맡아가면서 애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밤에 무조건 자는 게 아니잖아요. 잤다 깨고 잤다 깨고 잤다 깨고 울고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애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왜 이제 애가 출산하잖아요. 그럼 퇴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야근을 한다거나 당직을 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애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일부러 퇴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로 자려고. 술 기운에 자면 애가 칭얼대더라도 술 기운 때문에 이제 푹 잘 수 있으니까 일부러 술 먹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 키우는 거에 스트레스가 크죠.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애가 출산하잖아. 그럼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 그래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거 손을 놔버렸어. 나라에서도 출산일에 대해서 손을 놔버려. 오로로니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로로니? 주부라고 해서 다 육아를 잘하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냐하면 요즘에 태어나신 이제 젊은 남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부 수업이나 뭐 육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애가 태어나다 보면 급작스럽게 뭔가 엄마가 된 케이스잖아. 애가 막 칭얼대도 그냥 나물라는 사람도 있고 쥐어박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거 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뭐 미우식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뭐 아동학대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전업주부잖아. 물론 애들 열심히 키워오신 분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안 봐가지고. 아무튼 나라에서도 이제 출산율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별로 출산율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일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출산율에 관심 있었으면 이렇게 집값을 말도 안 되게 올리지 않았겠죠.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겠지. 그분들도 그분들 문제를 알걸요? 집값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는데, 집값을 많이, 예, 낮추면 그분들이 혜택 못 보니까 집값 올렸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집값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남녀들이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 자기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점점 내려갈 거예요. 서울 한 0.2까지 갈 거야. 0.2. 0.6도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0.2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예식장이 아마 문을 닫는 곳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지방에도 문 닫는 곳 많거든요. 앞으로 결혼 예식장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들도 생존하기 힘들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게. 왜냐면 커플이 나와야 뭐 결혼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제 왜 가입자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월등하게 많다고. 성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 때 결정사의 의미가 떨어진 거야, 이게. 남자들이 가입자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자들 가입자가 많고. 남자들은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잖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럼에도 하는 흑우분들이 있긴 하지만, 남자분들 결정사 얘기만 하더라도 싫어하는데, 반면에 거기 결정사에 가입된 여자분들 능력이 없잖아요. 상당수가. 능력 있는 분들도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결혼했겠죠. 거기 가입 안 했겠지.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뻔한 거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결혼이나 출산율은 극복하기 힘들다. 네, 극복하기 힘듭니다. 네, 정신 못 차렸죠. 네, 정신 못 차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 관련된 컨텐츠는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도 얘기할 것 같은데, 예식장은 이미 갈라졌고요. 외식업체는 지금 불경기입니다. 초불경기. 그만큼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결혼이 성사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중매 같은 것도 없어질 겁니다. 중매, 웨딩 관련 사업도 없어질 거예요. 돌잔치도 없어질 겁니다. 당연하죠. 애를 안 낳는데 돌잔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좀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지금 마인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안 보여요. 결혼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복 못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형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마땅한 해결책도 안 보이고요. 바꾸려는 생각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꾸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 요구하면 안 되지. 요구하면 안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 더 많아지잖아. 이거 자체가 지금 현실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결혼 안 하면 누가 손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 안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손해인 거죠. 결혼 안 하더라도 먹고 살기 충분하고 내가 살아갈 만한 기본적인 어떤 바탕을 만든 사람은 손해가 아니죠. 근데 반대로 결혼 안 하게 되면 내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미래가 걱정이 되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